네, 계속해서 6.13 지방선거 관련 대담 아까 세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판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경기도지사 얘기도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른바 그 여배우 스캔들 논란으로 시종 정말 거친 공방이 벌어졌고 뭐 라디오 인터뷰도 그렇고 여러 말들이 오갔었는데 이후에 선거 이후에 뭐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좀 들어볼까요? 예. 할 말이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까? 예,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도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사실 예. 이게 확정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심정적으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사실이다 아니다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논란은 계속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가 이제 클린턴과 부시가 그 경쟁할 때도 네. 클린턴 쪽에 이런 네거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내 그게 이제 쟁점인 듯이 보였는데 사실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쳤거든요. 그때 예. 클린턴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하는 목적은 뚜렷한데 그 네거티브에 대한 분석을 보면 결과적으로 네거티브가 선거 판세를 좌우하지 않았다는 게 또 여지껏 나온 정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격차가 처음에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컸었죠. 30% 이렇게 되다가 그 격차는 필연적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번에 나온 네거티브가 그 좁혀지는 정도를 조금 가속화시키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냥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예. 네. 이 여론조사 공표기간 전까지의 조사를 보면 좀 추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남경필 후보가 많이 따라 붙는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론조사는 수치를 믿는다기보다는 추세를 봐야 되는 걸로 추세.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넓어지느냐 좁혀지느냐 추세가 중요한데 확실히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의 격차는 좁아드는 이렇게 작아지는 추세였던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자유한국당 측이나 바른미래당 측에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으면 네거티브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예와는 달리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인 김부선 씨가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 다른 네거티브하고는 양상이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 게임에서 제3자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떠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거는 그 당사자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10일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불륜 스캔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유권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쪽의 말이 더 믿음이 가는데 왜 다른 쪽에서 시원하게 해명을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행적으로 봤으면 그 정도 얘기를 어느 누군가 했고 정말로 그게 진실과 다른 얘기였다면 뭐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어느 한쪽에 더 신뢰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 속인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스캔들 유무와는 상관없이 어떤 솔직하지 않고 속인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실 여부야 뭐 당사자만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각 당의 확실한 지지층을 제외하고 예. 중간층에 있는 부동층에 있어서의 표심에 영향을 준 것은 거기에 확실하다. 손상을 좀 미쳤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게 잘하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 이 후보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그 방어를 하면서 고소했다거나 이렇게 됐으면 좀 뭐 더 다른 표심에 영향을 덜 미칠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크게 미치지 않았습니다만 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선거 기간에 네거티브 공방 이것이 예. 이제 공방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영향이 좀 제약되는 특성을 보이긴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 진실 공방이 사실 확인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개를 때문에 벌였다가 아니고 이제 공방인 경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약간 이제 그런 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것이 이제 아주 현격하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또 의문인 시각들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격차가 뭐 말씀하신 대로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 것인데 실제 결과에서는 뭐 상당히 이제 영향을 주어서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근데 과연 이제 그 격차가 워낙 컸고 이것이 이제 이른바 선거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기간인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사실은 뜨겁게 또 가열됐던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유권자들이 알게 되면 또다시 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추동이 되어서 더 영향이 커지게 어떤 되는 지표가 것인데 돼서,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유권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또 파장이 제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정태욱 그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이제 부천, 인천 이 발언이 부천 같은 경우는 또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 또 그것이 또 일정 부분 반사작용, 반대의 또 효과를 나는 상쇄되는 그런 부분도 걸로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이것이 있을까요? 이제 예. 컸던 초반의 격차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을지 이 여부는 사실 이제 오늘 뭐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긴 할 텐데요. 어쨌든 그 시각이 워낙 격차가 컸기 때문에 좁혀지긴 할 텐데 바뀔지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잠시 후에 결과를 좀 그러게요. 봐야겠습니다. 한 40분 뒤면 이제 나오죠. 네, 출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때 되면 좀 이제 민심이 어떻게 되나를 알 수 있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심 가는 지역구가 사실 부울경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동안 예. 보수 텃밭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민주당이 다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중에 경상남도가 사실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경남은 선거 초반에 가장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던 데가 경남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드루킹 특검과 관련하여 드루킹 사건으로 또 주목받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전략적으로 가장 후보를 많이 흔들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그만큼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빼앗길 수 없는 핵심 지지도인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이제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보면 김경수 후보가 뭐 격차가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경남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높은데 지금 우리가 아직 그걸 분석할 수 없는데 어느 지역 투표율이 높은지를 분석할 수 있다면 되게 선거 추이를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부울경 쪽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이 흐름, 예. 그 흐름을 반영하면서 여론조사가 보여준 그 큰 흐름대로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김경수 후보가 좀 더 우세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것 같고 김 의원님은 이번 자유한국당에 출마한 그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 중에요. 예, 두 사람이 역대 선거 결과가 6전 전승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 출마해서 예. 6번 모두 당선된 후보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경남도지사로 출마한 김태호 김태호 후보가 후보, 예. 6전 전승이고요. 또 한 명이 남경필 이번에 후보죠. 남경필 후보가 6전 전승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김태호 후보는 선거 전에 엄청나게 강한 후보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보다 예. 선거 전이 딱 시작을 하면 뭐 워낙 키도 훤칠하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선거판에 돋보이는 후보가 김태호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가장 관심이 초반에 많이 쏠렸던 지역인 게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경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대리인 내지는 뭐 가장 측근으로서의 후보로 나섰고요. 예. 김태우 후보는 6전 전승의 선거 경험을 갖고 한국당의 대표 주자격으로 지금 경남도지사로 출마해서 각 당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지역이 경남입니다. 근데 6전 전승 여기에 더 하나 보태서 7전 전승의 정말 신화를 쓰느냐 아니면 과거와는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오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건 뭐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게 드루킹 사건이었는데 막판에 왜 자유한국당 또 이제 그 예전 대선에서 매크로 의혹이 나오면서 이게 또 상세가 좀 된 게 아니냐는 뭐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또 공방을 이제 더 하게 된 사안이기 때문에 한쪽에 어떤 지지나 철회의 근거를 제공되는 사안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건도 터져서 이제 뭐 만약에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또는 지지 강도가 이제 드루킹 건으로 약해졌던 사람들에게 다시 어쨌든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효과도 이제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드루킹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경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국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될 것이다. 선거 판세에 매우 이제 중대한 영향 주는 이제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드루킹 특검은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또 높았어요. 예. 근데 정부 여당에 대한 지표는 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건 모순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유권자들이 또는 국민들이 드루킹 건의 의혹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특검을 통해서든 풀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것이 국정과 현재의 국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다만 그것이 이제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밝혀야 된다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돌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어서 실제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은 애초의 예상보다는 상당히 적어졌고 그러면로써 이제 경남에서도 사실 그것이 메인 이제 이슈가 될 것으로 처음에는 예상됐습니다만 초반에 또 그런 기류도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드루킹 건이 이제 경남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제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쨌든 가까운 측근, 그래서 경남 지역을 어쨌든 다시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론과 김경수 후보. 그런데 정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이제 도전 경험들 갖고 있고 그렇죠. 또 그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 김태우 후보의 또 인물론. 그래서 그 인물론 이제 맞대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드루킹 건과는 별개로 사실은 그 인물 간의 대결로 사실은 경남에서는 치러진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거 결과 여기도 격차 사실 제법 났었던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김태우 후보 상당히 어쨌든 선거에 상당히 어쨌든 귀재라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는 뭐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텐데요. 실제 최종 결과까지 뒤집었을지 여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것도요. 얼마큼 선거의 규제에 또 역할을 할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광역단체장 중에 관심 지역 좀 살펴봤는데 사실 재보궐선거도 치러지잖아요. 12곳인데 전국에 고루 분포가 돼 있어서 미니 총선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판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거는 뭐 김천인가요? 예, 김천. 예, 이철우 후보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일단 지금까지는 여당이 우세한 흐름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전통적으로 여당의 취약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 뭐 이런 지역은 그 막판에 뭐 부동층이나 우리가 샤이보수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속으로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그거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나와서 투표를 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은 그 민주당의 그 재보궐선거에선 압승이 예상되는 거죠. 그렇죠. 깜깜이 선거 전까지의 전적을 보면 뭐 11대 네, 1위였습니다. 1위였기 때문에 김 의원님은 어떻게 글쎄 발언 이제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론조사가 항상 보면 야당은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투표함을 까보면 야당이 여론조사 발표와는 다른 득표를 보이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래서 12곳의 재보궐선거 중에 상당한 곳에 당선을 이제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몇 곳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뭐 믿고 있는 지역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또 하나 드는 그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이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다들. 예. 이런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를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별로 관심이 좀 떨어지는 역대 지방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재보궐선거도 관심이 특히 여론조사 가고 있습니다. 격차가 너무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했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관심이 더 떨어진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거 선거 결과야 열어봐야 알겠죠. 약간 다르게 보는 게 그나마 단일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슈가 됐던 후보들이 겁니까? 예. 이슈화되면서 관심이 좀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2위가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난 대선의 홍준표 후보도 이제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낮은 지지율을 보이다가 최종 득표에서는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어쨌든 거대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지방선거에서 한 50%대의 투표율에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분은 그렇게 정치에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경우에는 고정 지지층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소속 후보인 김문수 후보에게 이것은 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후보를 표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중도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정치 관여도, 적극성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투표율이 낮을 때는 많이 투표장에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있어요. 단일화 후보 적합도에서는 높게 나오지만 그것은 뭐냐면 그런 고정 지지층 외에 중도층까지 어떤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넣어서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투표율이 어쨌든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게 될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의 어쨌든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뭐 60%도 넘어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도층들의 참여가 높게 된다면 또 안철수 후보가 2위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그 투표율에 따라서 2위와 3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5시가 넘어서요. 이제 1시간이 채 남지 않았고 5시 30분이면 저희가 민심이 어떻게 좀 기울었는 걸 알 수 있는 출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센터장 그리고 최민희, 김용남 전 의원과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